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를 봤더니 자판기 판매 월 수익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G4번부터 G9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G의 4번부터 9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있겠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품목별로 순이익금, 순이익금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순이익금으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순이익금을 계산할 때는 매출액 빼기 재료비 더하기 전기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래요. 지금 매출액이 지금 이곳에 있고 재료비는 이곳에 있고 전기료는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순이익금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의 삽입을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이제 A의 11번에서 A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A의 11번부터 1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요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순이익금으로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할 때 순이익금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걸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요. 개발 도구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삽입이라고 있죠.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A의 11번부터 A의 13번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만큼 영역에다가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추를 딱 만들고 손을 띄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그때 매크로 이름은 순이익금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순이익금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겠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곳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우리 순이익금 계산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G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는이라고 쓰고 우리 매출액을 먼저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빼긴 빼는데 뭘 빼라? 재료비 더하기 전기료 그거 이제 한 거. 문제처럼 똑같이 이제 가로 열어주고 재료비 찍어주고요. 더하기 찍어주고 우리가 전기료 요거 이제 찍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가로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똑같이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순이익금이 요만큼이 이제 나온대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셀을 이제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 이제 해주면 되겠죠. 기록 중지를 할 때는 이 위에서 해도 되고요. 요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도 되겠죠. 해서 우리가 위에서 이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매크로가 기록 중지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편집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이제 커서가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순이익금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 글씨를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라고요. 이렇게 해줘야 우리 순이익금이라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4번에서 G의 9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C의 4번이다 그러면 단가 요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9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는 우리 셀 서식을 이제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회계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요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 도형에 보게 되면 별 및 현수막이라고 있고 그것에 보게 되면 물결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우리 B의 11에서 B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우리 이 도형을 이제 집어넣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회계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 맞춤을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을 할 때 회계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도형이 뜨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별 및 현수막이라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물결이요. 물결은 도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이제 B의 11에서 B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물결 이 도형을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이제 마우스 손만 띄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을 집어 넣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회계로 해라. 그렇게 써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회계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은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시킨 대로 C의 4번부터 G의 9번 그 영역을 일단 범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C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G의 9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셀 서식에 이제 회계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지정할 거예요. 회계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회계 표시 형식이 요 맨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요. 해서 요 아이콘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회계 표시 형식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 시키는 거 다 했죠. 다 했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꺼주면 되겠죠. 해서 맨 밑에 있는 요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매크로가 이제 기록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 입력해줘야죠. 해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텍스트를 회계로 이제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회계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회계로 이렇게 이제 입력한 다음에 텍스트 맞춤을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자마자 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맞춤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세로 가운데 맞춤해달라, 가로도 가운데 맞춤해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땅 이제 클릭해서 지금처럼 가로 세로 둘 다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 2번 우리 매크로 전부 다 이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순이익금 구한 거 있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크로 할 때 우리 C의 4번부터 G의 9번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회계 표시 형식 그거 지정해줬죠? 해서 우리가 이 표시 형식에서 지금 회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일반으로 좀 고쳐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셀 포인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순이익금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순이익금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회계라는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회계 표시 형식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매크로 두 개 다 만들고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하래요. 만약에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시안게임 매달 집계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합계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우리 합계라는 그 계열이 지금 여기 이제 주황색 그 막대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이 계열이 이제 제거가 되도록 우리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 요걸로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어떤 특정 계열을 전부 다 이제 삭제를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계가 주황색 막대기죠. 그때 주황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요. 딜리트 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주황색 그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삭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계열의 값을 우리가 이제 제거를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클릭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차트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종류라고 있고 이곳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돼요. 이걸 이제 클릭하거나 아니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우리는 3차원 원형으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원형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때 요 두 번째 거요. 요 두 번째 거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3차원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떴죠. 그러면 요 차트 요거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가 3차원 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차트 스타일 5번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디자인의 차트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차트 스타일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거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얘가 이제 우리 스타일 1번이래요. 그 오른쪽에 가게 되면 얘가 이제 스타일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스타일 3번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스타일 4번이고 그 오른쪽에 이제 스타일 5번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5번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우리 차트 위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를 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글꼴은 이제 도둠체의 크기는 이제 18포인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우리 차트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차트 위에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가 요 글씨를 이제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요런 것도 이제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의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넣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내가 이제 입력하고 싶은 그 차트의 제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국가별 한 칸 띄고 금메달 한 칸 띄고 점유율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제목으로 쓸 거를 싹 다 이제 입력했으면 우리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야 내가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곳에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우리 이 차트의 제목에 대해서 글꼴하고 크기하고 우리 글꼴 스타일하고 글꼴 색을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자,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글꼴이요. 글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도둠체로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둠체라는 거 여기 있죠. 해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18포인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미 굵게가 설정이 되어 있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글꼴 색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색 중에 우리 빨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데이터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을 20도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열들 여러 개 이제 계열들이 있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내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모든 계열의 이 조각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 설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이곳에 보니까 첫째 조각의 각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20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첫째 조각의 각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데이터 계열에 우리 데이터 레이블에다가 우리 항목 이름과 이제 백분율 이 두 가지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한 다음에 그때 레이블의 위치를 이제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 디자인으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을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안쪽 끝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안쪽 끝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각각 조각들마다 이렇게 이제 값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우리는 이 레이블을 데이터 레이블을 항목의 이름과 백분율 이 두 가지를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화면에는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떠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데이터 레이블 추가시킨 거 있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이제 레이블 옵션에 요 마지막 끝에 있는 우리 레이블 옵션이라는 거요. 요 레이블 옵션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 옵션이 쫙 뜨면서 이것에서 우리가 레이블의 내용을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항목의 이름하고 백분율 이 두 가지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목 이름에서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백분율 여기도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 값도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목의 이름하고 백분열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도 이곳에서 지금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안쪽 끝으로 그렇게 이제 레이블의 위치를 이제 지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제 변경을 시키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목의 이름과 백분율이 각각 이제 조각들마다 싹 다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싹 다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우리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 테두리는 이제 실선으로 그리고 테두리 색은 이제 표준색 파랑으로 그리고 너비는 이제 2포인트로 그리고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테두리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 첫 번째는 요 아이콘 우리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채우기 할 거야 테두리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테두리를 이제 바꿀 거니까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뜹니다. 그때 우리 테두리 이제 실선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선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밑에 우리 색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색 이제 파랑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색 중에 파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너비는 2포인트로 하라 그랬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너비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2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테두리에서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차트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차트를 이제 수정할 거 다 해줬으면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지금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비교 한번 다 해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 이런 이제 제목도 이제 확인해주고요.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간 것도 확인해주고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이제 확인해주고 이런 각각의 조각들 이 위치가 맞는지 요것도 이제 확인해주고요. 범례도 우리가 따로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요런 것도 이제 문제 그림이랑 내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차트에 테두리 이제 바꿨으니까 테두리도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타 작업에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